여러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의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 상대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상대방이 스스로 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퍼킨스는 아주 상이한 방식으로 이 뭐랄까 협상을 설계를 했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의 그 협상의 그 판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냐? 일단 만나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야겠죠. 모패 세계. 주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의 전술이다. 협상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전술이라고 보는 이 사람이라면은 대체로 대인 기술이 좋은 이 선거운동원이 모패가 좋다. 1대1로 만나가지고 단판을 내는 그런 협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이 선거운동본부가 이만큼 지금 절박하다. 그런데 이 저작권료는 정말 비싸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만나서 이렇게 하자. 만나자 일단.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협상판의 설계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만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뭐냐?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를 통해 가지고 주고 의사소통을 주로 맡습니다. 그러고 즉시 해답을 달라 했습니다. 빠듯한 시간이 없다 하는 그런 문구를 적음으로써 이 모펫이 선거운동본부와 접촉 하거나 우리 이 선거운동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한데 뭐가 좀 이상한데 이 친구들 하는 그런 의구심과 조사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또 뭐냐니까 당신이 너 하면은 우리는 뭐 다른 대안이 있어 하는, 다른 대안이 뭐예요? 난 네 사진 말고 다른 사람 사진 또 난 쓸 생각도 있다 하는 그런 암시를 있는 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끼를 보낸 거죠. 미끼를. 그저 모펫이 가치를 느낄 만한 홍보 효과, 자신의 홍보 효과라는 이 미끼에 입각해 가지고 이 협상안을 탁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곰곰이 뭔가 좀 생각해보고 야 이거 소송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이 홍보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이 협상안을 싹 만들어 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핵심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합의를 얻어내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아주 옛날에 내가 이 집사람하고 해외여행을 결혼 뭐 20주년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집사람은 하와이에 한번 가고 싶다. 나는 저기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아주 한적한 온천을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은 하와이의 그 해변을 보고 싶다. 바다를 보면서 사실 나는 내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자주 부산을 가서 혼자서 이렇게 바다를 자주 보기 때문에 부산 바다나 하와이 바다나 뭔 차이가 있겠노? 응? 어느 영화에서처럼 하와이는 니 나가라 이래 할 수도 없고 그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완전히 협상이 안 돼. 협상적인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장애물이 얕은 이 뭔가 이렇게 바다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선호도 이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뭔가 창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냐. 우리가 백트래킹이란 말이 있거든.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요즘 말이지 내가 이 뭐 해서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단가를 좀 깎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무조건 안 된다, yes, no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한 말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식으로 그렇지요. 요즘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사정이 참 힘들지요. 공감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그런 파트너로 생각한다. 근데 당장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이틀쯤 뒤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친구도 결혼 30주년, 20주년 뭐 이런 행사로 그 하와이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서는 뭐냐니까 오래간만에 그래도 비행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 시차 극복에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저 해변가에서 바닷바람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응? 얼굴이 너무 피부가 거칠어져서 그래 피부과를 갔대.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대화를 마쳤어. 그러고 난 뒤에 한 사흘쯤 뒤에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니까 이제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자신의 피부를 좀 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소의 여행지가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게. 응? 그래서 홋카이도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 여러분의 생각을 테이블 S의 전술에만 국한시키지 마라. 예? 반드시 협상장 밖에서의 그 매력적인 협상안을 비교해보는 그러한 이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째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퍼킨스의 경우에, 예? 협상이 결렬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전보의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택한 협상의 틀 내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식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보 내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모펫이 그 퍼킨스가 보낸 이 정보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진을 쓰면 된다 하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250달러를 그 제안한 것도 자기가 이만큼 내겠다 하는 거죠. 예? 조심스럽게 이 협상 타결과 결렬의 균형점. 이렇게 내가 지금 하게 되게 되면은 홍보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부금을 내겠습니까? 했을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대에게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신중하게 이게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협상의 결렬이 되었을 대안을 못 보도록, 보지 못하도록 모펫의 그 생각을 아주 좁게 홍보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더 이상 다른 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없앴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그 모펫이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은 선거운동 본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퍼킨스의 뭐랄까 이 협상 전략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 선거운동원들은 모펫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모펫은 아주 앞에서 나왔다시피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뭐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뭔가 자신들에게서 뜯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로만 이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홉킨스는 모펫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 할 때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뜯어낸다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모펫의 택할 수 있는 선택을 이렇게 자신이
정의하게끔 만듭니다. 뭐냐? 모페 스튜디오에 잠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홍보 효과에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이번 기회는 빨리 안 잡으면은 사라져 버리니까 빨리 잡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킨스는 선거운동과 같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 다른 방식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선거운동본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건 뭐냐니까 퍼킨스 자신이 선호하는 것, 그게 뭐예요?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선거운동본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구고 가는 이러한 것 쪽으로 모펫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이 기술을 발휘했다는 것이 정말 이번 이 루스벨트 선거 운동과 관련된 일화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이 모펫이 이미 300만 부가 인쇄가 사진에 인쇄된 300만 부의 사진이 실렸다 하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고 거기에 아주 명시적으로 저 모에는 안 했지만은 은근히 네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사진을 쓸 수 있다. 그 말은 네가 이렇게 우리 거기에 대한 이 정보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협상이 전부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은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 협상 결렬 대안이 있다는 걸 넌저시 이 암시하는 그런 아주 계략을 썼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윤리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좀 뭔가 좀 비윤리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비도덕적인, 이거는 뭐냐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야. 비도덕적이다, 이게 비윤리적이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만은 계속해가지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야 되는 경우에 비윤리적인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이 윤리적인 consideration, 윤리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감안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하는 점도 이 일화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는 이 양반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는 이 비윤리적인 전략이 시간이 흐르면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고려사항도 협상에서 항상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퍼킨스의 이런 전술, 이런 통찰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퍼킨스는 이 협상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장애물을 정확히 집어내었습니다. 뭐냐? 이 선거운동본부가 잘못 접근하게 되게 되면은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이 금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잘못 접근하면은 훨씬 더 모패실 협상이 있어가지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자신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 소송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게 되게 되면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본부가 아주 취약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장애물을 딱 집어 내므로써 모패에서로부터 예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패에서의 선택지를 어떻게 보이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선택지가 돈 얼마냐 하는, 우리가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선택지였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를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 모패에서의 선택지가 어떻게 보이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 홍보 효과에 맞추면서 네가 얼마를 내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던졌다는 것. 그래서 이걸 보게 되게 돼 목표가 되는 이 선택지를 먼저 딱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역선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이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모패의 인식이 선거운동본부에게 유리한 선택지로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패는 뭡니까? 결국 자발적으로 퍼킨슨이 제시한 선택지에 따르는 쪽으로 이 자신의 균형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좋은 이 홍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250달러를 내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의 안을 선택하게 하려면은 뭐 어째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내가 목표로 하는 합의의 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보게 되면 선거운동원들은 보게 되게 되면 목표라는 합의안이 자기가 얼마를 갖다 얼마의 그 돈을 줘야 될까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지, 우리 선거운동본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좁은 생각, 돈을 얼마를 줘야 될, 작게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가 상대방이 협상은 어디에서 점에서 타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렬을 하겠다든지 하는 상대방의 협상 타결 결렬 이 균형점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상대방이 협상 타결 결렬 균형점을 어떻게 보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협상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수 윌리엄 유리라는 교수가 있었죠. 그분에 따르면은 뭐라 했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은 우선 현재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과 내가 바라는 이 최종 이 결과 사이에 이걸 브릿지 다리를 놓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아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부터 이 뭔가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데 본인이 바라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협상과 관련된 설계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목표로 하는 이 협상안을 그려놓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이 현재의 이 상황에서 오는 검토해보는 그런 협상의 그 설계, 진행 설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